안녕하십니까, 큐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큐젠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게 된 계기와 또 그 이전에 제가 만들었던 이제 문제 제작 툴을 가지고 이게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 학생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학원을 운영했을 때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다음에 뭐 성적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은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중상위권 정도, 그러니까 중위권에서 좀 잘하는 정도의 학생이었고, 중학교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학원에 있던 학생들이 뭐 정규권 애들도 많았고 해외파 애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뭐 국제고 애들, 뭐 그다음에 외고 애들도 많아서 사실상은 뭐 이제 이 친구가 막 두드러지게 뛰어나다던가 뭐 영어 쪽에서 한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실 뭐 그런 학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거의 정규 1등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고, 그 다음에 뭐 영어 성적은 항상 뭐 좋은 성적을 받았죠. 지금 이 친구가 중학교 때는 굉장히 평범한 친구였습니다. 평범한 친구였고, 고등학교도 그냥 일반 고등학교 가고, 거기서 이제 전교 1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를 잠깐 돌이켜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 어떻게 이제 운영을 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저는 중학교는 학습도 학습이지만 뭐 사회성 기르는 하나의 기관으로 중학교를 바라봤었고, 그다음에 고등부를 지도하다 보니까 이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시험 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뭔가 학습을 더 한다라든지 뭐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상 학교 내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어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세상을,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를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중학교 때 어휘나 어법이나 독해 같은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제 기간이잖아요. 이 출제 기간에 가서 내신 시험을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될 텐데, 이제 이때 중학교 때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학습 기간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주관적인 제 시각입니다. 시험 보기가 이제 쉽지가 않더라. 그리고 성적 올리기도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중학교 때 끝내놔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마다,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주 7일 반에, 그 다음에 단어 400개씩 외우고, 그 다음에 단어를 하나라도 통과를 못하면 집에 못 가고, 그 다음에 당일 배운 문법이나 뭐 독해 같은 것들은 자신만의 책을 만들어서 암기해서 모든 걸 적어내라. 이제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면 어휘하고 문법은 마스터가 될 겁니다. 왜냐면 자신만의 책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이죠. 그래서 이걸 못 끝내면 이제 집에 못 간다. 이제 이게 전제였어요. 방학 특강 때마다. 그러다 보면 사실 그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 잡아두고 뭐 하는 겁니까? 뭐 이런 뭐 고함 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애 좀 보내주세요. 뭐 아니면 뭐 애가 집에 와서 우는데 뭔 일 있었나요? 근데 이제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제 생각이 그랬었고, 이렇게 해야 고등학교 가서 그나마 내신 시험 문제에서 그 성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더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이게 과연 맞았는가라고 생각하면 뭐 맞았을 수도 있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또는 안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뭐 항의 전화도 받고, 뭐 내지는 그러니까 불평 아닌 불평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당시의 생각은 이랬기 때문에 그냥 그때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요. 음, 결론적으로 여기서 부모님하고 타협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믿어주시는 부모님들이 있고, 그래서 이걸 그냥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들, 그 다음에 내지는 그냥 보내주세요 하면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이 친구는 이쪽에 속했어요. 끝까지 해내는 쪽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중학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중학교 끝나고 고등학교로 입학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는 시험 출제 기간으로 바라봤다고 했잖아요. 이미 라인이 그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좋은 성적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져요. 그리고 이 학생은 이미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시험만 보면 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어느 정도 준비 과정만 겪으면. 그래서 이 학생은 업법하고 어휘 독해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거의 끝났어요. 아예 더 이상 뭔가를 추가 공부할 거 별로 없이 추가한다 하더라도 뭐 조금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라인 선상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평범했던 애가 이제 이걸 어떻게든 극복해내고 이제 뭐 요체 욕도 많이 했겠죠, 속으로. 그러니까 이직거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 좋은 성적을 계속 거두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겪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등학교 시험 범위는 중학교 때랑 다르게 교과서에서 뭐 1, 2, 3가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뭐 정말 한 많은 학교 같은 경우는 막 120지문, 뭐 200지문까지 내는 학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외부 지문 뭐 이런 식으로 막 무작위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에 상관없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 니네 중학교 때 다 준비하고 와. 우리는 시험 출제를 할 테니까 니네는 내가 시험 범위를 아무 때나 던져도 뭐 2, 3주 안에 갑자기 아무 시험 범위를 던져버리죠. 그래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약간 이런 식의 시험이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시험 범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 많은 시험 범위에서 이 학생이, 그러니까 이런 부류들이 있겠죠. 이걸 통과한 애들, 앞서 이제 중학교 때 이런 것들을 통과한 애들이 이만큼을 던져줘도 소화를 해냅니다. 그러니까 2, 3천 문제, 뭐 5천 문제, 4천 문제 뭐 다 던져도,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거의 백과사전 한 이 정도 두께 세 권을 만들어서 내신 대비를 해줬는데, 이렇게 던져줘도 얘네들은 금방 소화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갔었냐면, 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일주일에 문제집을 한 권씩 끝냈어요. 그러니까 시중 문제집. 이걸 한 권씩 끝내는 속도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대충 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거의 다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기계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소화하지 못한 애들은 요만큼만 던져줘도 사실 이거 소화 못합니다.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그러면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오는 애들은 이 많은 양의 문제들을 풀어본 애와 그 다음에 이걸 또 소화시키는 애와 소화 못 시키는 애들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성적 올린다라는 건 사실 이미 중학교 때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제 문제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자, 얘는 문제 푸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아닌 경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만들어내는 속도와 얘가 문제를 풀어내는 속도와의 경쟁이 붙어진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근데 얘는 어쨌든 간에 저희 학원을 다니고 있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고, 이 학생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뭐가 돼버리냐면 문제 푸는 속도가 자료 생산 속도를 따라잡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뛰어넘어 버렸어요. 아까 말했듯이 얘가 어느 순간에 시중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권씩 끝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제가 자료를 만들어내는 속도, 그러니까 워드나 한글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내는 속도를 훨씬 뛰어넘은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기죠. 얘한테 자료를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얘가 풀어내는 속도는 너무 빨라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내는 속도를 제가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얘 하나의 학생 또는 얘 하나의 학교 학년만 맡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각각의 학년별로 맡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심리가 생겨요. 그 뭐 다 공감하실 거예요, 선생님들. 시험 범위가 적은 학교는 만만하십니다.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우리 학원 와. 다 받아줄게. 자, B 학교 한 중간 정도 시험 범위라고 보죠. 이 학교도 괜찮아. 오케이. 근데 만약에 막 120지문, 100지문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부교재가 되게 특이한 걸 쓴다던가 이래 버리면 선생님도 그렇고 또 시험 범위가 갑자기 추가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아, 이 학교 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아, 그만할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예요. 이건 아마 과외 선생님이든 아니면 뭐 학원 쪽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비슷할 겁니다. 생각을 해보죠. 워드나 한글 가지고 내가 타이핑을 쳐서 이 각각에 있는 학교에 이 각각의 학년에 있는 학생들을 시험 범위를 커버한다. 3개 학교만 맡아도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좀 더 많아졌다. 다른 학교 학생들도 많아지고 학년들도 많아졌다. 이러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자신도 이게 커버가 안 될 정도가 돼버려요. 이렇게 막 생겨난다고 보죠. 그러면 당연히 학생들은 여기가 잘 가르친다고 왔는데 또 준비를 잘 해준다고 해서 등록을 했는데 학교가 많아지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걸 커버하기가 힘들어지니까 학원 확장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더 많은 학생들을 받고 싶은 건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학원들도 그렇고 다 비슷할 겁니다. 과외 선생님들도 비슷할 거고. 다만 이걸 이 방식으로 하면 커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원장 입장에서 보면 인력을 좀 넓혀보죠.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근데 또 다시 늘어나요. 그죠? 이렇게 막 늘어난다고 보죠. 그러면 커버가 될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중에서도 등급이 갈릴 거고 선생님들 등급이 갈릴 거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나는 이 선생님한테 받고 싶은데 나는 이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있네. 근데 이 선생님은 이 학교를 맡고 있지가 않아. 뭐 이런 경우도 생겨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방식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력을 늘린다 할지언정 또는 자기가 혼자 운영을 한다 할지언정 이 고민은 계속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더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여기서만 시험 범위가 일단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교과서가 사실 5년마다 개정이 됩니다. 거기에는 뭐 능률 교재도 있고 능률에서 다시 트리 구조가 만들어지죠. 뭐 능률인데 뭐 김성건이라든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쭉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 교과서도 그렇고 부교재는 3년에서 한 5년 정도면 개정이 됩니다. 뭐 EBS 매년 개정이 되죠.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능률, 천재 뭐 이런 동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교재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교재들이 다시 트리 구조를 만들면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개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굉장히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짧습니다. 1년에 4번 시험 치르고 나면 사실 어떤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5년 정도 개정이 됐다고 하면 내가 30살에 강사를 시작해도 35살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5년 뒤라고 생각하면 40살이란 말이에요. 다시 5년 뒤라고 하면 45살입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를 매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매년 나오니까. 그럼 이걸 매년 할 거냐, 정말. 그러니까 이거를 한글이나 워드를 가지고 이걸 계속 하고 있을 거냐. 젊었을 때는 받쳐주죠, 체력이. 재밌고 자기 자료를 만든다라는 거에.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걸 계속 이어서 나가는 선생님들은 한 100명 정도 될까요? 그 자료 지금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빼고는 사실 이거 계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이걸 정말 계속하고 있을 거냐, 워드나 한글. 근데 이 부분에서 문제점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제작 툴이었어요. 워드나 한글 방식이 아니라 그냥 제작 툴을 좀 만들어 갖고 이걸 좀 자동화를 시키면 어떨까? 반자동화죠. 반자동화를 시키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제작 툴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가 아마 2016년에 개발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2016년 정도에 개발이 들어가고 이제 한 시간에 거쳐서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대충 모습만 보여드리면 예전에 찍어놨던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나 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해놓은 이제 일종의 반자동화 툴이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만들어내니까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식, 첫 번째 방식이죠. 워드나 한글 가지고 이제 폴더에 저장해 놓는 요 방식, 뭐 아니면은 뭐 드랍박스 같은 데다가 저장해 놓는 방식을 취했었는데, 이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러니까 DB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반자동화 그 제작 툴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다 보니까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됐다. 이제 괜찮아졌다. 이제 데뷔할 수 있겠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한 번만 들어보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 방식을 1번 방식을 취하든 2번 방식을 취하든 간에 자료를 선생님들이 만들어냈고 중간고사 때 잘 생각해보면 중간고사만 지난다고 생각해보죠. 이번 중간고사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료들 이렇게 돼요. 수능 교재는 뭐 1년이든 3년이든 쓰잖아요. 그때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고사 내신 대비 교재는 이거 한 달 만에 버려집니다. 주기가 굉장히 짧죠. 무슨 얘기냐면 이걸 한글로 만들어내든 뭐 서버 뭐 DB에다가 저장을 하든 간에 이거 결과적으로 한 달 뒤에 뭐가 돼요? 한글로 만들었던 뭐 PDF로 만들었던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내년에도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죠. 맞습니다. 내년에 다행히 쓰면 다행이죠. 정말. 근데 그건 정말 운이 좋았을 때고, 만약에 내가 그 학생이 없어. 그 학교 학생이 없어. 그리고 다른 학교 학생을 받았어. 또 아니면 이직을 했어. 그럼 그거 어떻게 돼요? 이거예요.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뭐 두고두고 쓰면 되겠지. 폴더 안에 넣어놓습니다. 1년 뒤, 2년 뒤, 3년 뒤 몇 번이나 썼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번 안 썼을 겁니다, 아마. 물론 제가 아시는 원장님 중에 뭐 이런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교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교재도 뭐 EBS야. 그러면 뭐 상관이 없죠. 그 선생님은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고, 저 같은 케이스는 뭐 부교재가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케이스였단 말이에요. 뭐 외부 지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죽어라고 밤새면서 만들었는데 이게 뭐 1년이라도 쓰면 다행이야. 근데 한 달 뒤에 이렇게 버려진단 말이야.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전제였습니다. 워드나 한글, 뭐 내지는 뭐 여기다가 뭐 제작 툴 사용해갖고 DB에다가 저장해놨다고 쳐보죠. 결론적으로 뽑아내는 건 PDF입니다. 인쇄소에 맡겨도 마찬가지고 뭐 프린트로 뽑아도 결론적으로는 그냥 PDF나 다름없잖아요. 목적은 사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에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드나 한글 자료 내지는 뭐 DB에 저장되어 있는 뭐 이런 거. 저도 과거에 그랬었고, 이렇게 저 자료가 많은데 난 다 대비할 수 있어. 괜찮아. 그 생각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봐요. 겪다 보면 느끼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종착지에 도달하는 건 PDF고 이 종착지가 결론적으로 중간고사 한번 거치고 나면 바로 여기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걸 폴더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볼 때는. 근데 이 뒤에는 뭐예요? 그냥 이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이게 다시 나오는 경우는 손에 꼽아요. 이게 과연 좋은 방식일까? 저장한다라는 거 자체가 여러분은 이제 가끔 가다가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으시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앨범에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었는데 사실상 그거 다시 들여다보는 경우 인스타에다가 몇 번 올려놓고 뭐 이런 경우 빼고는 사실 거의 다가 잘 안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진 앨범처럼 그냥 정말 어쩌다가 이제 보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동의하실 분들도 있고 동의 안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목적이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는 게 목적이라면 결론적으로 워드나 한글 뭐 DB에다 저장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어찌됐든 간에 좋은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사실 목적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실은 큐젠입니다. 큐젠은 그냥 버튼 몇 번 누르거나 아니면 내지는 버튼 한 번 정도 누르면 끝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싫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이 과정을 계속 겪다 보면 몇 년씩 뭐 1, 2년이 아니라 한 5년 넘게 10년 동안 이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게 낫다. 목적은 이거다. 그리고 이 자료의 종착지는 결론적으로 여기일 수밖에 없다. 한 달 뒤에 이 자료 다시 쓴다라는 보장 학교마다 학년마다 또는 그 영어 선생님마다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얘의 종착지는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개정이 돼도 아까 얘기했지만 개정이 되면 더 그렇죠. 통째로 다 버리고 통째로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라면 사실상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고요. 사실 이거를 제가 2016년도, 2017년도에 개발하고 또 이제 그 전국 학원 쪽에다가 알렸을 때도 선생님들이 잘 몰랐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이제 나중에 와서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사용하시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서야 사람들이 제작 툴을 만들더라. 그게 몇 년 지나고 나서예요. 한 5년 정도 지나고 만들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선생님이 저랑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서야 그걸 만들더라.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2016년도에 이미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점이 많아요. 저 그 문제점을 개선한 방식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제 목표는 전 자동화 프로세싱입니다. 전 자동화 프로세싱을 통해서 PDF만 넣으면 자동으로 다 분류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이 구조를 이제 지금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했던 부분들은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맡으시는 분들은 이 학교라는 구조에 대해서 같은 학교로 본단 말이에요. 중학교와 그다음에 고등학교 앞에 이름만 다르지만 저는 사실 이 시각 자체를 여기서에서는 학습과 여기에서는 평가 기관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각이 뭐 틀렸을 수도 있고 뭐 시험 어떤 시각에 있어서는 뭐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뭐 학원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아마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구조를 잘 파악하시면 중학교 때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평가 기관에 가서 내신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다. 이제 요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 서울대 물리학과에 들어간 이 학생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수학학원도 약간 이런 식이었대요. 제가 듣기로는 뭐 수학학원은 분리되어 있었으니까 다른 학원 다녔으니까 이때 뭐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스파르타 내지는 빡센 학원에 속했었고 수학학원도 좀 빡센 학원에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문제 푸는 속도가 영어에서는 저희 쪽에서 늘었고 수학학원은 그 다른 학원에서 늘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방식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 방식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이 방식이 뭐 꼭 옳다 이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아마 이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 전에 이미 이걸 다 끝내놨기 때문에 내신 시험 문제를 원활하게 영어 쪽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또 해외파나 유학 갔다 온 애들한테 뒤지지 않고 서울대 입학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제가 겪었던 문제들 워드나 한글 방식의 문제점 어차피 소화를 못한다 이거는 학원 운영하시는 입장이나 학생을 늘려야 하는 그 선생님들한테도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절대 이 방식 가지고는 내가 커버할 수 있는 학생의 수가 늘지 않는다. 그래서 고등부가 다 고만고만한 거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정말 뭐 특별한 대형 학원 측에 속하지 않는다면 학생 수는 거기서 거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이 틀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아마 선생님들이 학생 수를 늘려나가는데 고등부를 키워나가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제가 겪었던 문제이기도 하니까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경험이고요. 그리고 교과서나 부교재 이런 거 개정 상태를 염두를 안 하면 내가 이걸 방식을 인력을 늘린다 하더라도 내지는 뭐 자료 제작 툴을 뭐 반자동화 시켜서 만든다 할지라도 사실은 결론은 여기에도 종착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주기가 굉장히 짧다. 수능 교재나 뭐 이런 거랑 좀 틀리죠. 그냥 한 달만 쓰는 자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식을 좀 바꾸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든 게 큐젠이다.
라는 걸 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